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5년생 기준으로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10억 이상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은퇴한 가구들의 2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여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가구의 대부분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산 평균 80여만 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조사한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사회초년생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연금의 비중은 은퇴가구 생활비의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 투자 환경이 잘 조성된 우리들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증가되면서 40년간 근로생활을 할 경우 최소 5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천만 원이나 추가 납부를 하지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젊은 인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만 믿으며 노후를 맞이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6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며 23년 말 기준으로 38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 수준으로 은행 예금과도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퇴직연금 내에서도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은퇴 및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회 초년생부터 적극적인 연금 굴리기가 필요한데 오늘은 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연금저축보험 10년, 이어서 연금저축 펀드 6년차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 준비를 해왔던 직장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서 저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금 투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시작하면서 스스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 연금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채우면서 진심으로 연금 투자를 하는 만큼 연금 투자 첫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TF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00개가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중 해외 주식형 ETF는 약 310여 개 정도입니다. 그중 상장 폐지 위험이 없고 적절한 거래량을 유지하는 종목은 80여 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는 여러 나라의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는 유망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만큼 저는 미국이란 나라의 꾸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증시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시장 지수형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개인 연금 투자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은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종목은 필수로 들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선택사항으로 미국 배당 커버드콜이나 반도체, 빅테크 정도의 테마형 ETF를 개인 선호도에 따라 추가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계좌를 만들고 막상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려고 보면 같은 종목군이라도 적게는 4-5개, 많게는 10여 개 이상의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 만큼
만큼 어떤 운용사의 ETF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 쌓여갈수록 ETF 선택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초보자들에게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률과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본질은 결국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자산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총이 높아야만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원하는 가격대에 순조롭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ETF라 하더라도 시총이 5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시총이 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상장 S&P 500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총 기준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이며, 많은 투자 대가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매월 S&P 500만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은퇴 이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 미국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P 500도 우리나라에 총 15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목명에 H가 붙어있는 종목은 환해지 종목으로 환율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제외하고, 시총 기준으로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5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TR 기준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과 3년 기준 수익률 확인 시 모두 코덱스 미국 S&P 500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고, 1년 기준으로 2위는 라이즈, 3년 기준으로 2위는 에이스가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년 3년 기준 배당금까지 모두 재투자한다고 가정한 TR 기준 수익률은 모두 코덱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시총은 타이거가 7조 7천억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종목은 솔이 약 1,300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순조로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저는 시총 1,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1,000억 이하일 경우 원하는 가격대에 거래하기가 어렵고 추후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ETF들이 처음 상장할 땐 대부분이 50억에서 300억대 시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1,000억을 돌파하지 못한 ETF들은 장기적으로 상장 폐지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총 보수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타이거가 0.1297%로 가장 낮은 총 보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배당 삭감 이슈 이후로 타이거가 공격적으로 총 보수를 인하했는데 2월부터 그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총 보수는 매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직전 한 달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최근 1년 평균치를 보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평균으로는 라이즈가 0.1487%로 가장 낮은 총 보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 보수라는 것도 결국엔 이미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높은 ETF가 더 좋은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의 선택은 코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S&P 500과 다르게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나스닥 ETF들은 100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투자 대가들은 사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이며 변동성이 심해 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AI나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로봇 등의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만 잘 이겨낸다면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포트에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나스닥 같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은퇴가 다가올수록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며,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비중만큼만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ETF들은 S&P 500보단 적은 편입니다. 그중 마찬가지로 환해지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권인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에이스, 라이즈 네 종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 3년 수익률을 보면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 코덱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네 종목 모두 시총이 최소 8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거래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총 보수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타이거가 최근 보수 인하 이후 25년 2월은 가장 낮은 총 보수를 기록했고 1년 평균으로는 역시나 라이즈가 가장 낮은 총 보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보수는 이미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고 시총도 안정적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S&P 500 다음으로 가장 열심히 모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한국판 SCHD로 불리는 종목이며 SCHD라는 종목은 여러가지 기계적인 종목 선정 로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 지급 이력, 시총, 거래량, 배당 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100개의 개별 종목을 선정합니다.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바로 단순 고배당 종목이 아닌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배당 성장률에 있습니다. SCHD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는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내 평단가 대비 배당률은 7%를 넘어 10%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보유한 코카콜라 배당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SCHD를 통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현재 국내에 총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 모두 월배당 상품이므로 매월 꼬박꼬박 배당을 받는 것이 투자의 원동력이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상장한 코덱스 종목으로 인해 최근 6개월과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수익률 1위를 에이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선정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종목 모두 최소 기준 시총을 넘었기 때문에 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장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간을 늘려갈수록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수익률 측면도 있지만 매월 배당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에이스와 코덱스는 매월 15일이 배당 기준일이며 월 중에 배당이 들어옵니다. 타이거와 소울은 매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만약 2주 간격으로 배당금을 받고 싶다면 에이스와 코덱스 중 한 종목 그리고 타이거와 소울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두 종목을 투자한다면 2주 간격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사항 종목인 미국 배당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종목으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두 종목은 코미커와 타미당 2호로 불리는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은 수익률 비교 시에는 최근 1년 기준 코미커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두 종목 역시 배당 기준이 월중과 월말로 나뉘어 있어 저는 두 종목을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신 커버드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종목에서 비중 5%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가 가까워질 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만으로 채우려고 했던 현금 흐름이 부족할 경우 이 두 종목의 비중을 차츰 높여가면서 현금 흐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ETF를 선택하고 난 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입니다.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한 방에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려고 고민하기보단 심플하게 접근해야 수십 년 이어갈 투자 생활에 조금 더 발을 들이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땐 오늘 말씀을 드렸던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1대1대1 비중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면 S&P 500이나 SCHD를 단독으로 투자할 때보단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나스닥을 단독으로 투자할 때보단 조금 더 낮은 최대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투자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더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건 큰 어려움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고 이제는 연금저축 펀드, 퇴직연금 등에서 ETF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완전히 정착한 평범한 직장인이 ETF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제 개인 연금계좌 인증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해 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행복하고 풍족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연금 투자 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묵히
의리 그리고 성실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